어제 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 있었고요. 한동훈 체제 지도부의 첫 국민의힘 연찬회도 어제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이 연찬회를 할 때면 윤 대통령이 그 장소를 찾아서 의원들을 격려하고 그런 이제 모습을 저희가 사진으로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추석에 챙길 각종 현안이 많아서 뭐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의료 개혁 문제에 불거지는 당정 갈등 때문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호 대변인께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뭐 그것은 갈등이다. 네. 어쨌건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요. 네. 의료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의사 숫자가 모자란다라는 인식은 이제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 뭐 의료 대란 뭐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고 의사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불가피하게 드러나고 있는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연찬회에 오시지 않은 것은 뭐 이것 때문인 것은 분명한데요. 다만 불쾌해서라기보다는 불쾌보다는 불편이다라고. 적절한 표현이 불편이다. 네, 불편이다. 한동훈 대표를 또 그 만나는 자리에서 뭐 표정이 어땠고 몇 초 동안 만났고 그런 또 해석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건 이견이 있고 그게 다 조율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하기도 애매하고 또 의원들도 다 이제 불편해할 거고요.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활짝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눌 수 없다면 네.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네, 그럴 때는 좀 피하고 네. 어느 정도 좀 냉각기도 갖고 네. 그러는 것이 뭐 사실 뭐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사실은 이제 신문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볼썽사납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기 민망하다 이런 뜻도 되는 건데요.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면 그걸 이제 해소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가야 될 장소를 안 가고 또 정부 쪽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한다니까 자리를 떠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정부 여당 전부 다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국민의힘 둘 다 양쪽에 전부 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먼저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찔렀다고 해야 되나? 건드렸다고 해야 되나? 네. 이거 촉발을 한 것은 대통령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촉발을 한 건 한 대표가 아니고요. 저는 촉발을 최근에는 한 대표가 촉발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충분히 할 말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할 때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그냥 툭 던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뭐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네. 뭐 이것이 무례하게 느껴진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네.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니 여당 대표가 지금의 민심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싶다는데 네. 그거조차도 그냥 아유 너 말은 듣기도 싫어 이렇게 하면서 또 원래 예정돼 있던 만찬도 원래 오늘 예정이 돼 있던 게 만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도부와의 만찬도 먼저 취소를 한 건 대통령실이잖아요. 네. 그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랑 밥 먹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정부에서 뭐 이 의료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뭐 브리핑을 하러 온다고는 하지만은. 굳이 들어야 될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 오전에 이미 대통령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의료 대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뭐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오는 뭐 정부 대표자들을 굳이 한동훈 대표가 보고 있어야 됐을까요? 그러나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형식 논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리를 저, 지켜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소통을 위한 첫걸음 아닌가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소통을 열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열어줘야 될 것은 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정말 단독으로 초대를 해서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 자리를 가진다든지 이름으로써 이것이 풀리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가 이걸 당연히 한동훈 대표로서는 할 말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의지 표시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제 아침에 네. 뭐 아주 반대되는 얘기하시고 도저히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하시고 근데 그날 저녁 때 또 와서 또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반대되는 얘기를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한동훈 대표
정보 보고가 끝난 뒤, 그러니까 정부 보고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 쪽하고 이제 장관들, 관계 장관들이 설명을 1시간 넘게 했다는 건데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연찬 회장을 떠났고, 그다음에 그 보고가 끝나자 다시 돌아왔고, 이게 명명백백하게 나는 그 자리 듣기 싫어, 이제 이렇게 언론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진 건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옳으냐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 주세요 그랬는데, 말은 옳은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방금 그 정부 보고에서 자리 비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한동훈 대표 측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네. 정말 충실한 토론이 벌어지게끔 자리를 열어주기 위해서 토론을 장을 열어주고 비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나 없는 자리에서 해봐라? 예. 그래서 실제로 의원들이 굉장히 날선 얘기부터 굉장히 각종 의견들이 다 나온 걸로 제가 한동훈 들었습니다. 대표가 있으면 한동훈 대표 어려워서 할 말 못하고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오면은 그게 더 주되게 부각이 되고 네. 의원들이 뭐 친윤부터 친한까지 다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는 그거를 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무슨 해석상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발언이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라는 해석마저도 차단하겠다라는 차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연찬회에서 실제로 토론됐던 내용도 들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이건 모순점이 아니냐라고 짚었던 부분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중재안으로 2026년도 거는 논의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1년 10개월 전에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아니 그러면 내년도 안을 올해 확정했는데 시기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제가 듣기에도.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신랄하게 나왔어요. 올 어제. 봄 계속됐던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2025학년도를 올 봄에 다 결정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을 어제 그 정부 보고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교육부 장관이 좀 뭐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했나요? 그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이번에 내려갔는데 그럼 그거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던 거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도 뭐 답변이 이렇게 뭐 명확하진 않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얘기가 실제로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고 저는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은 옳다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항상 방향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이나 목포 가겠다라고 해서 방향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시속 200km로 내리 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고 나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모험을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런 사고 안 나더라도 보험도 들잖아요.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는 우리 개인도 그럴진데 정부는 더 그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여당 의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 충분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 고3 수험생들 방학이 이제 다 끝나갈 텐데 벌써 개학했는가요? 그 고3 수험생들이 치러내는 그러니까 대학 입시 정원 이것이 언제 결정되는가? 여러분 언제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각 대학별로 입시 요강을 발표할 때 아니면 그 전에 교육부가 언제 또는 뭐 대교협이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좀 많이 있는데 아무튼 금년에는 봄에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들이 거쳐왔고 결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바 2026학년도부터 뭐 보류를 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보자 이런 제안은 내년에도 논의가 가능한 영역 아니냐라는 거고 어제 연찬회에서는 뭐 1년 10개월 전에 결정해야 되는 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 예정했었던 대통령실과 신임 지도부 만찬 추석 이후로요 사실상 무기한 연기 다른 말로 취소? 글쎄요 이것도 최근 당정 기류 때문 아니냐라는 해석이 여럿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제의 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석 전에 보자고 한 게 대통령실인데 갑자기 뭐 추석 전에 밥 먹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전에 했던 그걸 왜 보자고 그랬어 뭐 이렇게 당장 얘기가 나올 테니까 저는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대표 한 말씀 뭐 대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표만을 위해서 알아서들 다 기는 그런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야 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나 안 가 니들 뭐 그렇게 나오면 나 안 가 이런 식은 조금 뭐랄까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별로 그건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 네, 최 소장님 김종혁 최고가 민주당을 슬쩍 한번 건드리기도 하고
또 대통령 이미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게 소통 문제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뭐 말을 좀 잘하냐 아니면 좀 속상해도 얼굴을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건지 그리고 해법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인데 네. 세 가지가 모두 지금 판이하게 달라가지고 네. 만나냐 안 만나냐 무관하게 지금 진도를 다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료 공급 시스템이라든가 의료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지금 다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다 어떤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들이 문제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기한 거가 내년부터는 원래 의대생이 3,000명이고 내년에 1,500명이 추가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올해 유급된 3,000명 포함해서 총 7,500명이 수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교육 시스템이 늘어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일종의 비유하면 전세버스가 원래 수용 인원이 한 45명 정도 되는 건데 네. 여기 한 120명 가까이의 전세버스를 태우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과연 가능한 거냐. 그리고 네. 현재도 지금 우리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마가 상처 났지만 20 몇 군데가 돌아다니면서 간신히 갔다 그러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파다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니까 오죽하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약간 달나라 상황 인식인 것 같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여가지고 네. 이게 좀 그때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는 않고 용산 대통령실이 네네 네. 대통령실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네.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상황 인식, 해법을 둘러싼 논의, 네.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소통 방식 세 가지가 모두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 국민 한 명으로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말을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정 모두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이견을 불협화음으로 보는 시각을 차단하려고 이제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양측의 소통 부재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만찬 연기 발표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그때까지 만찬 취소에 대해 들은 바 없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정 간 소통 부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양측 서로 언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들이 나왔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뭐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진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당이 중재자로서 해야 한다는 거가 당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 소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찾아오고 있다, 전화도 건다. 근데 누군지 궁금해요. 가령 지금 당정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니다, 전화도 있고 뭐 찾아오기도 하고 전혀 문제 없다 그러셨거든요. 누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소통이라는 거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기분 좋으라고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어떤 정책적 문제, 국민들을 둘러싼 문제 같은 경우는 견해가 다른 것까지도 조율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뭐랄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일주일 내외가 가장 시끄러웠던 일이 이제 이 당정 갈등, 그다음에 이제 의대 증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의대 증원 여부와 또 별개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의료 시스템, 의료 응급 시스템에 대한 위기 이런 것도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좀 너무 무사태평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이견을 마주할 생각, 다른 의견을 들어볼 생각, 우리 현장의 다른 목소리들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는 어느 분을 듣는지까지 우리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님이 말씀하는 것만 들어보면 조금 너무 약간 나이브한 거 아닌가 상황 인식이 좀 너무 좀 이렇게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호 대변인께요. 네. 대통령께서 뭐 없는 말씀을 하실 리는 전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전화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친윤계 의원들을 말하나요? 당 지도부는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상황 인식이 서로 이제 다른 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이 현장을 점검하는 당정이 합동 TF 같은 걸 만들어서 네. 현장에 같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그러셨더군요. 병원에 가봐라, 응급실에 가봐라. 그러니까 원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보고 받는 거하고 숫자로 나타나는 거하고요. 현장에서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이게 지금 이런 건지 아니면 전부터 똑같이 이랬던 건지, 이런 거는 현장에 가보면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현장 안 가봤습니까? 그러니까 당정이 같이 가보자는 거죠. 당정이 같이. 인식을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죠. 네. 같이 가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같은 그 어느 정도의 심각한 건지 아니면 뭐 관리 가능한 건지에 대한 공감대가 나올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각자 이제 보고가 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변명을 하자면 첫 번째 그 전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아주 그 폭발력이 강한 이슈들로 부딪혔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도 했습니다. 김경수 복권 문제 가령 예를 들면 네, 말이죠. 그 전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때도 그랬고요. 특검 문제. 특검도 그랬고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다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거처럼 당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정부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과 지금 뭐 시끄럽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당이 국민들 쪽에 보통은 이제 여론 쪽에 좀 더 가까이 있거든요. 당정은. 네. 그 정은 늘 이제 생산자 도매상 입장이고 당은 소매 입장입니다. 국민들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그 의견 차이 또는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일사불란한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당정에서 정부는 생산자 입장이고, 네, 당은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 실제로 소비자를 만나는 유권자를 국민을 만나는 건 당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멋진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료 개혁 문제를 둘러싼 당정 시각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